여러분은 전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행지가 어디신가요? 대부분 전주 한옥마을을 떠올리실 텐데요. 요즘 전주에 새롭게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주 갱리단길인데요. 요즘 젊은 창업가들이 몰리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독특한 요리들로 갱리단길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먹어보지 못한 개성 만점 음식들의 대향연, 그 현장의 세상백은 유레카가 담아봤습니다. 골목길이 뜬다. 서울에 샤로스길, 가로수길이 있다면 전주에는 갱리단길이 있다. 턱턱 튀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갱리단길 맛집들. 전주 한옥마을에 이은 핫플레이스 갱리단길로 가보자. 전주 구도심의 중심가 객사. 객사는 오랜 시간 전주 시내로서 역할을 다해왔는데 하지만 신도심이 발달하면서 객사 주변의 상권도 잊혀져 갔다. 이때 청년 창업가들이 찾아와 독특한 인테리어와 맛을 자랑하는 음식점을 오픈하면서 갱리단길이 형성됐다는데 갱리단길의 맛청을 소개한다. 저는 갱리단길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장진이라고 합니다. 한적한 동네에 자리했지만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맛집으로 등극했다.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네, 처음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기 가게 문을 여셨는지. 이 근처가 원래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서 솔직히 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적자를 볼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의 색깔을 좀 내려면 이런 조용한 동네가 저랑 더 잘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다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동네 슈퍼였다는데 젊은 감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니 예쁜 분홍색 가게로 변신. 지금 보시다시피 옛날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오픈할 때는 더 조용하고 더 한적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 음식점을 차리면 좀 불안하시진 않으셨는지. 처음에는 불안 많이 했죠. 친구들이 엄청 말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다 차리면 무조건 망한다고 친구들 통닭집 차리라고 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갔다는 젊은 사장님. 인테리어와 메뉴 개발 등 하나부터 10까지 열심히 준비한 사장님.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개성 만점 독특한 인테리어. 조명부터 바닥까지 여심의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는데 그렇게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갱리단길 맛집이 되었다. 인스타에서 유명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맛있고 인테리어가 예뻐서 좋은 것 같아요. 가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심플하고 이뻐서 자주 오게 되는. 인테리어가 예뻐도 음식 맛이 없으면 무용지물. 주방으로 들어가 사장님이 개발한 메뉴를 만나보자. 굉장히 독특하다는데 메뉴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여기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저희 콩베이컨에 들어간 크림 파스타가 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살이랑 마늘, 치킨에 감자튀김이 들어가는 목살 파업이 대표 메뉴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크림 소스. 이 크림 소스로 만드는 파스타가 첫 번째 메뉴. 그냥 평범한 크림 파스타가 아니다. 두툼한 베이컨이 통으로 올려져 있는데 삼겹살인지 헷갈릴 정도로 두툼하다. 이 베이컨을 송송 썰어 파스타와 함께 먹으면 된다는데 그 맛이 궁금하다. 크림 파스타는 베이컨이 되게 얇게 나오는데 여기 파스타는 베이컨이 두껍게 나와가지고 그냥 씹는 것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목살과 치킨, 감자튀김과 파가 듬뿍 올라간 목살 파밥. 사장님이 개발한 특제 소스를 넣어 볶음밥을 만든다는데 어머머머 정말 맛있겠다. 목살도 들어가는데 치킨도 들어가고 감자튀김도 있어서 좀 남자가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갱리단길 맛집. 그냥 봐서는 일반 가정집 같기도 하고 들어가 보니 테이블도 한 개밖에 없다. 아니, 여기가 음식점 맞나요? 아, 네. 좀 가정집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엄청 맛있는 식당이에요.
가정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한 사장님.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모든 일을 혼자 하기 때문이라는데 제가 가정식을 하니까 좀 더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집에서 쓰는 조명을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집에서 콘솔이나 이런 거는 다 가지고 왔거든요. 집에서 쓰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좀 더 집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하루에 딱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한다는 사장님. 더군다나 매일 메뉴가 바뀐다고 한다. 오늘의 요리는 배시씨 크림 덮밥. 베이컨과 새우, 버섯이 들어간 덮밥이라는데 하하, 이 가게 참 특이하다. 네,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조금 당황했는데요. 보통 가게에 가면은 메뉴판이 있는데 여기 메뉴판이 없는 거예요. 메뉴가 매일 하나씩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하긴 했는데 한 번 먹고 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음번엔 어떤 메뉴가 나올지 계속 궁금해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오게 되고 지금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일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사장님. 신선한 메뉴를 미리 손질해 놓기도 한단다. 일주일 단위로 메뉴를 직접 짠다는데 아이디어 넘치는 메뉴들은 정성스런 손글씨로 적어 가게 앞에 붙여놓는다고 한다. 또 일주일치 메뉴를 SNS에 올려 공지를 한다는데 SNS에서 공지를 미리 보시고 원하시는 날에 정해서 약속을 잡아서 오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나가시다가 앞에 유리에 붙여놓은 걸 보고 오시기도 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메뉴가 준비됐어요? 오늘은 제일 인기 많은 배시씨 크리미 덮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크림 소스를 갓 지은 고슬고슬한 쌀밥 주변에 부어주고 여러 가지 토핑을 넣어주면 드디어 완성! 베이컨, 시림프, 머쉬룸 해서 3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배시씨고요. 크림 소스 덮밥이고 약간 까르보나라에서 면 대신 밥을 비벼 드신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주인장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담긴 오늘의 메뉴 배시씨 크리미 덮밥. 원 테이블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데 밑반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가지. 배시씨 크리미 덮밥 맛이 어때요? 밖에서 먹는 음식인데 집에서 먹는 음식 같이 좀 담백하고 깔끔하고 그런 맛이 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크림 소스를 얘기할 때 많이들 느끼한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소하고 느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에 반하고 맛에 한 번 더 반하는 식당. 독특한 영업 방식의 가게에 한번 들려보는 건 어떨까? 번화가와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구도심 지역이라서 임대료가 한 10분의 1 정도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조금 오시더라도 가게가 운영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맛있는 한 끼 드시러 오세요. 마지막 갱리단길 이색 맛집. 전주에서 보기 드문 수제버거를 전문으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갱리단길에서 3개월째 수제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지호입니다. 갱리단길 3개월차 막내 사장님. 가게를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원래 뭐 하던 건물이었어요, 선생님? 이쪽은 2층은 원래 주택이었고요. 1층은 그 어떤 창고로 쓰고 있었어요.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는 음식점. 마치 외국에 온 듯한 이색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끄는데 사장님의 정성과 아이디어의 결과물 되시겠다. 네, 여기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 기본적으로 버거 메뉴가 한 5개 정도 있고요. 네, 프라이즈가 사이드로 있고 그리고 샐러드 하나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감자튀김에 노릇노릇 구워내는 수제버거의 꽃 패티. 거기다 통새우도 튀겨내면 재료 준비 끝. 우선 채소를 가득 올리고 그 위에 특제 소스 뿌린 다음 패티와 새우를 올린다. 그리고 통새우를 올리는데 만들어진 수제버거는 손님상으로 직행. 바로 만들어 바로 먹는 수제버거. 뜨끈뜨끈한 기운이 살아있다. 푸짐함에 놀라고 맛에 놀라는 수제버거. 그 맛은 어떨까? 일반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거보다 이제 우선 야채나 뭐 이런 고기 같은 것이 되게 더 신선하고 지금 갱리단길 걷다가 우연하게 들어왔는데 우선 햄버거 양도 되게 많고 특히 사장님이 젊고 너무 친절하셔서 그 서비스도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도 좋긴 한데 지금 이런 구도심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주고 또 이런 이쁜 가게들도 더욱더 좀 많이 생겨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다른 아이디어와 개성이 돋보이는 백리단길 이색 맛집들. 전주에 오면 꼭 한번 들려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학기 중인 아이들을 위해 주말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자연스레 역사 공부도 되는 여행은 어떠신가요? 휴양지나 먹거리, 쇼핑 투어보다 더 의미 있고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제주 소식인데요. 제주 삼성열부터 조선시대 여성 사업가 김만덕, 제주형 미륵불상까지 자연 경관과는 또 다른 매력, 제주도 원도심 문화기행, 세상백은 유레카가 소개합니다. 바야흐로 제주 관광객 1,500만 시대. 제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주하면 한라산이죠. 젊은이 성산의 슈. 그렇다. 제주에는 유네스코 3관왕이 빛나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데 자연 경관만 즐기러 가는 관광은 이제 그만. 제주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는 지식도 좀 알 겸 해서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적 깊은 데가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제주를 깊이 만나는 원도심 문화기행. 지금 바로 출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다양한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 다른데 갑자기 왜 성 이야기를 꺼내시나 하셨던 분들 주목! 첫 번째로 떠난 곳은 바로 제주의 고씨, 양씨, 부씨 이 세 가지 성인 삼성의 시조가 탄생한 삼성열이다. 가족 단위로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단군 신화처럼 우리나라 제주도도 이런 그런 탄생 이런 신화 이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요. 궁금해서 애들이랑 같이 들르게 됐어요. 삼성열에서는 삼성의 탄생 설화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유적지 외에도 관련 전시실과 영상 관람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탐나왕국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도 서로 알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오면 여기도 꼭 한번 들려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다음으로 떠난 곳은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 제주의 정치와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다는데 조선시대의 핫플레이스였던 제주목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제주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서 모였다. 제주 원도심을 탐방하려는 인문체험단이라는데 사뭇 진지한 분위기의 사람들, 경청하는 모습부터 남다르다. 길이는 한 150m 정도. 제주도에 이주한 지 2년쯤 됐는데 아직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모르는 지식도 좀 알 겸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이곳이 많은 역사가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있는 곳인 줄만 알았지만 오늘 이제 그걸 배우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제주 문화 유적의 보물창고 역할을 하는 제주목 관아. 어떻게 후대에 알려지게 된 걸까?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회화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복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당시 상황과 부합되게 복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주도 역사, 제주도 행정, 정치, 경제, 문화 모두의 총 중심이 제주 성 안이라 그러면 그 성 안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 이 목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의 어떤 이 상층부 문화랄까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주의 옛 성문 안을 둘러보러 길을 나서보자. 줄 맞춰 나란히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학생들 같은데 우리가 있는 곳이 이쪽 서쪽 끝입니다. 이 서문 쪽.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길을 내버리면서 이제 성문이 되었는데 요 언저리가 서성이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신입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선생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필기하는 열정이 대단하다. 다음으로 떠나본 곳은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산지천. 산지천은 식수가 부족했던 제주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수원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조용히 산책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데 조선시대 여성 CEO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 전 재산을 내놓아서 도민들을 살린 그런 인물.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은 과연 누구? 바로 제주를 대표하는 가장 존경받는 제주인, 조선시대 여성 사업가 김만덕. 유교 문화가 깊숙하게 뿌리내렸던 조선 사회에서 과감히 그 틀을 깬 김만덕의 도전과 나눔의 정신은 후손들에게 계속 존경받고 있다. 그래서 건립된 김만덕 기념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나눔 문화 전시관으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기념관 내부에는 체험형 전시관을 운영 중인데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자료와 전시물 등이 구비되어 있어 김만덕의 일생과 정신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기념관이 제주 시내 동문시장, 동문로터리를 중심으로 원도심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다음에 김만덕이라는 제주 출신의 인물을 주제로 전시실이 꾸며져 있어서요. 아마 너무 자연스럽게 제주의 문화와 역사도 배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만덕 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거상 김만덕 객주터. 이곳은 200여 년 전 김만덕이 실제로 운영했던 객주를 재현해 놓은 곳이란다. 객주란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물건을 거래했던 곳인데 당시 객주에서 생활하던 모습은 물론 제주의 특산물과 거래됐던 주요 품목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한 조선시대 거상 김만덕. 조금이나마 그 정신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객주터 한쪽에서는 집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인데 일일이 손으로 다 하신다. 도대체 이건 왜 만드는 건가요? 이걸 사로 비어다그네 지붕에 덮고 줄 비어그네 사로 덮고 1년에 한 번 이때 되면 또 하는 거 이거. 이처럼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제주. 제주 원도심으로 떠나는 문화기행에는 상상 이상의 즐거움이 있다. 이번에는 제주 성 안을 지키는 수호신을 만나러 가보자. 제주 읍성의 서쪽과 동쪽 끝을 지키며 복을 기원하던 서자복과 동자복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형 미륵불상. 먼저 서자복을 찾아가는 길. 좁고 긴 골목을 지나 아담한 사찰 안에서 서자복 발견. 인자하고 자애로운 인상이 간절히 바라는 모든 소원을 들어줄 것 같다. 이번에는 동쪽 끝에서 만난 동자복이다. 두 불상 모두 2m가 훌쩍 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원도심을 내려다보는 모습에 위엄이 가득하다. 앞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도 자체에서도 한동안 이제 올레길이 선풍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 탐나국 이후에 어떤 제주 역사가 주요한 이제 이 테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원도심을 통해서 제주 사람들이 예전에 한 2000년 넘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주도를 오는 게 단순히 뭐 자연 환경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노구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그랬을 때 이 지역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찬란하게 피어난 제주의 문화. 제주의 원도심을 찾아 제주인의 삶과 독특한 생활 양식을 만나보는 새로운 체험 또한 좀 더 의미 있는 제주 여행이 되지 않을까. 지역의 특성과 역사를 알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체험거리로 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도 이런 게 널리 알려져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의 사람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여행. 제주를 더 깊게 알고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제주 원도심으로의 여행을 추천한다.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자연경관과 더불어 원도심 문화기행도 필수로 들러보시길. 꽁꽁 언 냉동고기를 급하게 해동시켜 요리해야 할 때 참 난감한데요. 물에 담가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봐도 잘